다음 이제 밑에는 철도용지인데, 철도용지는요, 철길이 있는 부지. 철길이 있으면 이제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길이 있는 부지 해가지고요, 일정한 궤도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철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진 길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궤도, 궤도라는 말이 나면 철길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궤도 그러면 철길 생각하시면서 궤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 철길이 있는 부지는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철도용지와 관련돼서요, 이외에 접속된 부속시설도 다 철도용지가 되는, 특히 이제 역사 기억하시면 돼요, 역사. 서울에서 경부선 타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뭐 천안 역사도 있고 대전 역사도 있죠. 그럼 역사가 원래 만들어진 배경은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표 끊고 기차 타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니까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을 뿐인 거예요. 철길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철도의 부속시설이 돼요. 철도가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어떻습니까? 철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역사 갈 일은 없잖아요. 철도 이용객들만 가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부지, 천안 역사, 대전 역사 부지는 철도용지이지, D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맨 밑에 보시면요, 철도용지와 관련돼서 우리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개인이 만든 철도가 있다고 해보죠. 개인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철도용지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하든 개인이 소유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보기 때문에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든 간에.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철도를 우리가 국가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씁니까? 다 철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소유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방 나오네, 제방. 제방은 뭐 간단하죠.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우리가 앞에서 등록 선의 원칙에서 했던 거죠. 파도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런 바다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러니까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방자가 들어가면 이제 다 제방이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제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제방위를 도로로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제방 용도가 종속하고 있으면요, 이럴 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 등록선의 원칙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 국어죠. 하천과 국어. 하천과 국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토지 아니면 바다고 바다 아니면 토지 둘로만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습니까? 여기는 바다예요. 그럼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가 되는 거죠.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냐 바다냐 둘로만 구별합니다.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 낙동강이 흐른다 그러면 습니까? 이건 바다 아니잖아요. 이것도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흐르는 토지가 되겠죠. 물이 흐르는 토지. 자, 그럼 물이 흐르는 토지를 우리는 수로라고 합니다. 수로. 그러니까 수로에는요, 수로죠. 물이 흐르는, 물길이 되는 거죠. 물길. 물길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어요. 운하가 되겠죠. 땅 파서 만들잖아요. 인공적으로 땅 파서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가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 그래서 인공수로하고 자연수로를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도요, 대규모냐 소규모냐를 또 다시 나눠요. 그러면 대규모든 소규모든 구분하지 않고요, 인공수로는요, 다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국어는 도랑을 나타내는 좀 복잡하게 생긴 한자예요. 도랑은 우리가 만들죠.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시골에서는 도랑 같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죠. 그러니까 도랑은 어떻습니까? 도랑은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건 국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면은요, 다 이제 국어가 되는 거예요. 국어. 대규모든 소규모든 간에 다 국어라고 하고요. 근데 자연수로는 다시 소규모나 대규모에 나눠가지고요. 대규모면은 하천이라고 하고요. 소규모면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로는 대규모나 소규모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다르게 이제 표현합니다. 대규모 이제 자연수로 그러면 습니까? 하천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강이 되겠죠. 낙동강, 한강. 자연수로지만 대규모니까 이거는 하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자연수로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시골 가면 개천 하나씩 흐르잖아요. 집 앞에 개천 조그마한 거 흐르잖아요. 실개천 하나씩 흐르고. 그 다음에 쓰면 계곡. 계곡이죠. 산거 밑에 가면 계곡 같은 거 하나씩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이나 개천. 이런 것들 없으면 소규모잖아요. 소규모 자연수로니까 이거는 국어라고 합니다. 국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로는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대규모면 하천, 소규모면 국어. 인공수로는 대규모, 소규모 구별할 필요 없이 다 국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국어를 먼저 보죠. 자, 국어에는요, 인공수로 나오면 다 국어예요. 인공수로. 뭐 수로를 만들면은 댐도 만들고 둑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둑 같은 게, 그러니까 옆에 둑 같은 게 있겠죠. 댐이 아니라 둑이죠. 둑 같은 거는 부속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다
인공수로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수로 나오면 무조건 국어예요. 근데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수로인데 이게 소규모예요. 소규모면은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천을 보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근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중에서 소규모면은 국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대규모만 하천이 되겠죠. 대규모가. 그래서 소규모이면은, 그러니까 자연수로 같은 경우는 하천이 되지만은 자연수로가 만약에 소규모인 거면은 국어가 된다. 인공수로는 다 국어라고 한다. 이렇게 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하천과 국어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수로는 하천과 국어로 구별한다. 그래서 국어가 대부분이요. 큰 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개천들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적도 같은 데 보면 국어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하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천은 큰 강들이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유지가 나옵니다. 유지. 자, 유지는요. 이제 물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수로가 돼요. 수로는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데 물이 고여 있어요. 자, 여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거는 유지가 돼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댐,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연왕골이요. 재배를 해버리면 답이 된다고 했죠. 재배에 나오면은 전답과선으로 가야 되니까 재배면 답이 되지만은 자생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고여 있는 토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은 유지가 된다. 흐르면은 이제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양어장인데요. 이 물이 고여 있는 토지에서요. 물고기를 키워요. 양식을 한다는 거죠. 물고기를 양식하면은 양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양어장이 돼요. 다음에 우리는 해상에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해상에 있으면 이건 바다일 뿐인 거죠. 바다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양어장들, 양식장들만 양어장이 되는 거죠. 육상에 있을 때만 토지가 되는 거고, 토지가 됐을 때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육상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양어장이 되는 것이지, 바다에 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바다일 뿐이니까 이것은 지목이 없어요. 바다일 뿐이에요. 육상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이제 지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수도용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유지, 물고기 키우면은 거기다가 물고기를 양식하면 양어장이 되고요. 수로, 물이 흘러가는 곳은 하천 아니면 국어인데, 그 흘러가는 물이요, 수돗물이에요. 그러면은 다 수도용지가 돼요. 여기서는 정수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해요.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는 게 수돗물이죠. 수돗물. 그래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그러면 수돗물을 만들고 수돗물이 움직이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 그러니까 수로 그러면 하천 국어가 있는데 만약에 정수하여 공급한다 해버리면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수도용지.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수도용지는. 그래서 핵심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수도용지니까 정수하여 공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채용경지도. 이걸 또 비교하는 내용도 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유원지도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공원 중에 보건, 휴양, 정서생활 이렇게 하면은 체육시설에서도 뭐 이런 것들 막 건강증진 이렇게 나오고 유원지도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그래서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어야 공원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공원으로 이용하고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국계법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가 안 됐어요. 그럼 아직 공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계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만 공원이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비교할 것이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요. 자, 이거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이지 국계법상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임야일 뿐인 거예요. 임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뒷산이었습니까? 그냥 뒷산이에요. 그러니까 임야이죠. 임야. 임야인데 갑자기 내일 딱 일어났더니요. 그게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 토지의 용도가 바뀐 건 없는 거죠. 공원으로 지정됐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바뀐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죠. 국계법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없습니까? 공원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묘지고원이 있어요. 묘지고원. 자, 묘지고원은 목적이 묘지로 조성된 토지죠. 고원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묘지로 조성된 토지니까 이것은 묘지일 뿐이에요. 묘지. 그러니까 공원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돼야만 공원이 돼요. 그러니까 공원제 때에서 공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야만이 우리 공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체육용지가 있는데 체육용지는 간단해요. 체육활동. 이것도 앞에요. 국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체육용지가 됩니다. 국민 누구나. 물론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요.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 부지는 다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씁니까?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체육용지가 된다는 거죠. 체육용지. 체육활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항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위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 되고 체육활동. 그러니까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어요. 영속성이 없으면 지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다음 독립성이 없으면 지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 때만 우리는 지목을 부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해요. 그러면 체육용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목을 설정할 때는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조성돼가 영속성과 독립성이 있을 걸 전제로 해서 지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다른 용도로, 잠시 체육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잠시 체육활동을 위한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체육시설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가 되는 게 아니죠. 영속성, 임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여기다 쓰면 돼요. 영속성이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상가 안의 체육시설. 상가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이죠. 만약 상가를 지었어요. 상가를 지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상가. 지상 4층에 지하 1층에서 상가를 지었어요. 상가니까 어떻습니까? 뭐로 조성된 토지예요? 대로 조성된 토지죠. 상가한덕에다가요, 지하로 실내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체육활동을 위해 조성된 토지가 아니었습니까? 상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수영장에 들어갔을 뿐이죠. 영속성이 없잖아요. 언제 내일 모레였습니까? 호프 쪽으로 바뀌어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호프 쪽으로 바뀔 줄 몰라요. 그다음에 지하에 스쿼시장 있어요. 정구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다시 다른 걸로 바뀌어버릴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건물 안에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건물 안에. 요새 테니스가 유행한 건물 안에 테니스장도 있어요. 이것도 상가일 뿐인 거죠. 대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꼭대기였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4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로 조성된 토지에 골프 연습장이 언제 또 호프쪽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도 없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만 따로 존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없어요. 체육활동만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거는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골프 연습장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상가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대일 뿐인 거죠. 영속성이 없죠.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뭐요?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상가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은 대일 뿐인 것이지 체육용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이요. 그러니까 요트장, 카누장이 있어요. 근데 요트장, 카누장을요, 특별히 조성을 했어요. 카누만을 위해서, 요트만을 위해서 따로 조성을 했습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처럼 따로 조성을 했어요. 그럼 이건 체육용지가 되겠죠. 거기서 그것만을 존재하니까. 근데 유수를 이용하니까요, 계곡이나 강에서요, 계곡이나 강에서 그냥 요트나 카누를 탈 뿐이에요. 강에서 요트 좀 타고, 계곡에서 카누 좀 탄다고 해서 국어나 하천이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영속성이 없잖아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용도의 지목에서 잠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것은 체육용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영속성, 독립성이 있었을 때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미흡하면 지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유원지가 있죠. 유원지. 자, 유원지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위약, 위락, 휘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위락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종합 위락시설, 그러니까 가족 소풍, 가족의 소풍 가는 거, 회사에서 야유회 가는 거 이런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거죠. 아니면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종합위락시설이 있을 때 우리는 유원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유원지도 뒤에 있는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앞에 수식어 위락, 휴양, 종합 이런 말 나오면 어떻습니까?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으면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버랜드가 되겠죠. 에버랜드는 어떻습니까? 에버랜드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요. 방갈로 있어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요. 노래방 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무슨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종합 시설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소풍 가죠. 종합 위락 시설이라는 거죠. 종합 위락 시설이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다 유원지가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유원지. 그러니까 종합 위락 시설 때 유원지가 돼요. 항상 그 명칭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예전에 말했죠. 식물원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절대 안 나온다고 했죠. 식물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됩니다. 만약에 식물원인데, 이 식물원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 고시된 식물원.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으니까 그때는 그 식물원은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물원이었습니까? 종합위락시설로서의 식물원 해버리면은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에 의해서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 이걸 가지고 지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속촌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속촌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민속촌이었습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민속촌. 그럼 공원이에요. 네. 종합위락시설로서의 민속촌. 그러면 유원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지목이 설정되는 것이니까 수식어를 기억하시라고 그러죠. 수식어. 혼자서 공시하는 분들은 뭐 이걸 외우세요. 이걸 외우세요. 이건 절대 이런 건 나오는데 수식어가 없이 이렇게만 나오면요. 이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 줄 알아야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용도는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원지는 종합위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다 유원지야. 뒤에 있는 걸 계속 이런 거 외우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건 외우지를 마세요.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수식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종교용지가 있죠.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종교의식을 해가는 곳은 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찰, 향교도요. 그 공자님, 우리 제사를 지낸다는 건 약간 종교적 색채를 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 이런 것들이 다 제사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찰, 향교, 사당 이런 것들이 다 종교시설 부지는 이제 종교용지가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가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요. 이 종교단체가 설립허가를 받았냐 안 받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씁니까? 허가받지 않고 종교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들. 그럼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다 종교용지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도요. 이 종교용지가요. 그 자체가 독립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목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있을 때만 지목을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씁니까? 딸랑 교회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니까 그거는 종교용지가 돼요. 근데 상가였습니까? 상가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여기 교회가 하나 임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교회가 들어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이 없죠. 언제 갑자기 호프집으로 갈지 모른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건 종교용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가 안에 종교시설은 대일 뿐인 것이 종교용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잠시 종교시설로서 일부를 사용할 뿐인 것이니까 이럴 때는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가 갑자기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사적지가 있죠, 사적지. 사적지하고 이제 묘지가 나오네요. 자, 사적지는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는 사적지가 되는 거죠. 고적, 유적, 기념물, 문화재가 있으면은 사적지가 되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예외로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 기념물, 유적, 고적, 이런 것들은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게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는 지목이 종교용지가 되겠죠? 절이니까요. 종교용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다보탑 있고, 석가탑 있고, 이제 문화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딱 사적지로 별필지로 만약에 분리해서 등록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요, 전체를 그냥 다 종교용지로 합니다. 다 종교용지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또 학교용지도 그래요.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들이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되죠.
아니면 또 오래된 건물, 오래된 학교 같은 뭐 탑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그러니까 유적, 뭐 이렇게 사적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안에 이렇게 사적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도 따로 별도의 필지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학교용지로 통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통으로 그냥 학교용지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나 종교용지 안에 있는 고적, 유적, 기념물들 이런 것들은 사적지로 하지 않고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에도요, 뭐 문화재들이 있는 곳이 있죠. 뭐 탑골공, 뭐 탑이 있다랄지 이렇게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을 어떻습니까? 공원화를 시키는 거죠. 공원화를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공원화를 시켜요. 그러면 요 전체, 그리고 공원화를 시킨 다음에요, 이 지역을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지정 고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계법에 대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됐으니까 이건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적들은요, 사적들은 공원에다 포함시켜버립니다. 다 편입이 돼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그냥 공원으로 보는 것이지, 이 공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사적으로 해가지고 사적지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고적, 유적, 기념물 이런 것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요. 자, 오늘 27번째까지 왔어요. 27번째. 자, 묘지는 간단하죠. 시체나 유골이 있어요. 그러면 묘지가 되는 거죠. 시체나 유골. 자, 묘지공원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묘지가 되는 거죠. 공원이 아니라 묘지가 되는 거고요. 자, 봉안시설은 유골이 있죠. 유골.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묘지공원, 유골이 있는 봉안시설은 당연습니까? 묘지가 되는 거죠. 묘지. 근데 묘지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몇만 평씩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근교에 있죠. 밖에 있죠. 그래서 몇만 평씩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과세를 하게 될 텐데, 저기 뭐 묘지에 이렇게 몇만 평 된다고 하더라도 묘지에서 뭐 수익이 얼마나 많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과세를 엄청나게 하진 않지만은, 다만 묘지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지하에 매점, 1층에 뭐 커피숍, 식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꽃 사죠. 꽃. 그러니까 묘지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가면은 보통 생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화를 가져가죠.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이렇게 조화를 가져가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매점에서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군기로 왔다 갔습니까? 그냥 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밥도 먹고 올 수도 있어요. 도시락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수익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일반 상가하고 별 다를 게 없네요. 일반 상가하고 별 다를 게 없고, 여기는 상가로 과세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요, 일반 상가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는 대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묘지인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로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27가지를 했어요. 27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이해가 빠르고요. 또 나중에 5, 6월에도 또 해요. 이거는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5, 6월에도 또 읽어요. 또 읽다 보면요, 이제 임야하고 잡종지를 제외하고는 대충 다 감이 와요, 이제.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하나도 안 외워도요, 답 맞추는데, 그 핵심어들만, 용어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핵심어들만 딱 기억하시면요, 그 핵심어들만 가지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외워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잡종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 임야하고 잡종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잡종지를 봅니다. 잡종지. 잡종지는요, 예, 잡종지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갈대반,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물, 공통점이라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외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나머지 27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2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잡종제예요. 27가지. 근데 이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잡종지를 외워놓는 게 좋은 거죠. 갈대밭. 갈대밭은 전이 아니다. 답도 아니다. 재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잡종지가 된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고,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야외 시장, 야외 시장이 무슨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라고 할 수도 없죠. 야외 시장이니까. 이건 잡종지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원상회복을 조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원상회복, 우리가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요, 이건 잡종지가 됩니다.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 잡종인데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 어떻습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목이 있다가 잠시 거기서 돈을 캐내고 흙을 파낸 다음에 다시 덮는다는 거죠. 원래의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의 지목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에서 돈을 캐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도로일 뿐인 거예요.
다시 도로가 될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임야에서 잠시 도로를 켰을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시 복귀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임야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보통 이제 채석장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영속적으로 돌을 캐내는 곳이에요. 채석장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되겠죠. 그런데 잠시 파고 덮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상회복 조건 나오면은 잡종지가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여기서 보죠. 우리가 요것도 따로 이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또 힌트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송유시설이요. 우리가 광천지, 그러니까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였죠. 광천지고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용지고요. 그러면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 부지는 잡종지라고 했죠.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송유관 부지가 만약에 잡종지면은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곳들도 잡종지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곳도 잡종지다. 그래서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이런 것도 잡종지다. 그래서 송유시설에서 연상해가지고 있는 우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러면 이제 우리 버스 터미널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버스 터미널이요. 그냥 버스를 주차시켜놓은 주차장이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버스 터미널이 주차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거기 섰습니까?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해가지고 습니까? 복합시설로서 이용되는 거죠. 쇼핑도 하고 극장에서 뭔가 터미널에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합시설로 이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장으로 용도로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종지로 지금은 집어넣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통해서 우리가 여객을 통해서 우리가 버스만 타고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도 있죠. 공항시설, 배 타고 여행 갈 수도 있죠. 항만시설. 여기서도 씁니까? 비행기 타고 배만 타는 게 아니죠. 쇼핑하잖아요. 쇼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씁니까? 공항시설, 항만시설도 다 잡종지다. 여객을 통해서 버스 터미널이 잡종지면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도 잡종지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에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무지도 잡종지다. 그러니까 자동차 나오면 잡종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 하나 연상하면 버스 터미널이 잡종지다. 아, 여객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잡종지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유시설에서 연상되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연상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도축자. 도축자. 전국에 뭐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전국에 몇 개 없겠죠. 쓰레기 오물 처리. 이것도 잡종이다. 그러니까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뭔가 깔끔하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잡종이었습니까? 우리가 연상해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만 몇 개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종지도요,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밑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위에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반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대충 감으로 다 맞춰요.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 어느덧 28가지 이런 걸 다 했어요. 28가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우리가 지적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 대장 일종으로는 토지대장, 임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하게 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의업부, 경계점 잡근업부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는 종류로 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요, 토지대장, 임야장하고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돼요.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 대지권의업부, 경계점 잡근업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 임야장, 지적도, 임야도 4곳에만 등록되는데 이때 토지대장, 임야장에는요, 원래 명칭, 정식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다는 거죠. 정식 명칭. 그래서 잡종지는 잡종지,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다 보면요, 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면 같은 거 만들 때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가 17번지 주소용지예요. 그러면 17번지 주소용지 이걸 쓰다 보면 주소용지 5자 샀으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 기록할 때는 한자만 기록하는 거죠. 한자. 부호를 사용하는 거죠. 한자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부호를 사용해서 한자만 기록을 하는데 어떤 글자를 기록하냐에 있어서 첫 번째 글자를 기록한다.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목장용지는 목, 잡종지는 잡, 철도용지는 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해서 부호로 사용하는데 이 부호도 시험 문제에 연결해서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게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세 개가 있죠. 아니, 두 개가 있죠. 주유소용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주 그러면은 주유소용지를 나타내고요. 주차장은 차를 사용한다. 두 번째 글자를 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것이 또 두 개가 있어요. 공원하고 공장용지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공 그러면은 이거는 공원을 나타내고요. 공장용지는 장자를 사용하는 거죠. 공장용지를 장. 또 유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개가 있는 거죠.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유 그러면 유지를 나타내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하는 거죠. 원자, 두 번째 그렇죠. 원자.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하천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닷전자, 닷전자, 논답자 사용하듯이 하천 같은 건 네천자를 사용해서 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장촌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차장촌. 그래서 버스비한 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차장, 오라이 하는 차장, 그래서 차장천원 해가지고요. 차장천원 기억해서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가 보가 된다. 이것도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 근데 지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만 알고 있으면요. 10년간 기출문제 지목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외운 게 없어도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들만 기억하시고 수식어들 기억하시면 문제는 다 그 안에서 다 풀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을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계와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